언니는 진짜 딸이 아니잖아요. 입양아예요. 너는 내 친딸이야. 내가 낳은 내 피를 이어받은 딸이란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일 1,000만 명의 마음을 울리는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의 막을 올립니다. 저는 한지영입니다. 서울시청 보건정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죠. 오늘 저희 어머니 한경숙 여사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병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힘차게 회사 일을 보시던 분이 이렇게 누워 계시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영아, 유정아. 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동생 유정이 바로 달려왔죠. 홈쇼핑 방송 중이었는지 화려한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유정이 과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유정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죠. 어머니가 쓰러지신 날도 유정은 방송이 먼저라며 병원에 늦게 왔으니까요. 내가 재산을 너희들에게. 어머니의 말씀이 끊겼습니다. 다시 의식을 잃으신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달려오셨고 저와 유정은 복도로 나왔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 서재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봉투가 하나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날짜는 작년 봄이었죠. 내용을 읽으며 저는 놀랐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저에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회사 지분도 강남의 빌딩도 심지어 어머니가 아끼시던 별장까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더니 유정이 낯선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였죠. 유정이 저를 보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와 있었네. 어머니가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으신데 어떻게 유언장을 다시 쓰신다는 걸까요? 병실로 들어가려 했지만 유정이 막았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셨을 때 잠깐 말씀하셨어. 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나한테 더 많이 주고 싶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죠.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어머니는 한 번도 깨어나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미 서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원래 유언장을 찍어두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죠. 유정의 눈빛에서 도끼가 느껴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눈빛이었죠. 그날 저녁 어머니가 잠깐 눈을 뜨셨습니다. 저만 병실에 있었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죠. 무언가 절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제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라는 뜻이었을까요? 그때 유정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새로 작성한 유언장이 들려 있었죠. 어머니 서명만 하시면 돼요. 유정이 어머니 손에 펜을 쥐어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막았죠. 어머니가 제대로 의식이 없으신데 무슨 서명이야? 언니가 뭔데 어머니 일에 참견이야?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라고. 우리의 다툼 소리에 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죠. 저는 유정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유정이 왜 이러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어머니 서재에서 찾은 또 다른 서류들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엔 제가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 서재에서 찾은 서류들을 펼쳐놓고 저는 밤을 새웠습니다. 그 중에 오래된 입양 서류가 있었죠.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다음 날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병원에 계셨고 저와 유정,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유정이 먼저 말을 꺼냈죠. 다들 아시겠지만 어머니가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셨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유정이 무슨 말을 할지 지켜보기로 했죠. 유정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회사와 부동산 대부분을 남기기로 하셨어요. 언니에게는 작은 아파트 하나 정도.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물었죠. 지영이가 장녀인데 왜? 유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언니는 진짜 딸이 아니잖아요. 입양아예요. 어릴 때 어머니가 데려온 거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왜 재산을 나눠야 해요? 그 순간 저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45년간 날 딸로 키우신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야? 의미야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달라. 진짜 혈육이 우선이지. 유정의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죠. 유정이 너무 확신에 차 있다는 것. 마치 자신이 확실한 혈육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제 입양 날짜와 유정의 출생신고 날짜가 겨우 3개월 차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입양하고 바로 유정을 낳으셨다는 건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며칠 후 병원에서 어머니가 깨어나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갔죠. 어머니는 많이 여위셨지만 의식은 또렷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어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세요? 어머니, 내가 너에게 진실을. 그때 유정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입을 다무셨죠. 유정이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 끓여왔어요. 드셔보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지만 유정은 계속 권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읽었죠. 유정을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더 꽉 잡으실 뿐이었죠. 손톱이 제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강하게. 병실을 나오며 유정이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포기해. 어머니도 나를 선택하신 거야. 정말 그럴까? 당연하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 유정의 말에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유정이 어머니의 친딸일까? 왜 어머니는 유정을 두려워하실까? 저는 진실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죠.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을 찾아냈습니다. 1980년대 일기였죠.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 빚을 갚을 때까지만 맡아달라고. 불쌍한 아이. 하지만 내 딸은 어디에? 일기장을 덮으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집에는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다고.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는 어머니만이 갖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의 비서였던 김 여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7순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하신 분이었죠. 김 여사님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아 씨,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따로 마련해 두신 집이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모르게 집을 갖고 계시다니. 어디에 있는 집인가요? 경기도 양평이에요. 작은 별채인데 사장님이 혼자 가끔 가셨죠. 거기 중요한 것들을 보관하신다고. 김 여사님이 건넨 열쇠를 들고
저는 그날로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아담한 한옥이 나타났죠.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벽면 가득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모두 제 사진이었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최근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아끼셨는지 느껴졌죠. 눈물이 났습니다. 서랍장을 열자 오래된 앨범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를 펼치니 젊은 시절 어머니 사진이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한 모습이었죠. 날짜를 보니 제가 태어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더 뒤지다 보니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영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지영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많은 것을 알게 되었겠구나. 너는 내 친딸이야. 내가 낳은 내 피를 이어받은 딸이란다. 그런데 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어. 아이가 바뀐 거야. 내가 그걸 안 건 내가 5살 때였지. 하지만 이미 정이 들어버린 그 아이를 보낼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너를 입양하러 그 아이를 친딸로 키운 거야. 미안하다. 엄마가 겁쟁이였어.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제가 친딸이고 유정이가 바뀐 아이라니. 그럼 유정이는 누구의 딸일까요? 봉투 안에는 병원 기록도 있었습니다. 출생 당시 병원 기록, 그리고 DNA 검사 결과서까지. 어머니가 몰래 했던 검사였죠. 저와 어머니의 유전자 일치율은 99.9%였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가짜 딸이라는 말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하지만 저는 진짜였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딸이었죠. 서류를 더 찾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유정의 친모에 대한 기록이었죠. 사채업자의 아내, 도박으로 빚더미에 앉은 여자. 아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다 어머니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와서 아이를 찾아갔지만 몇 달 뒤 또 데려왔다. 아이가 불쌍했다. 하지만 내 진짜 딸은 병원 실수로 그 여자에게 갔다가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다행히 찾아서 입양 형식으로 데려왔지만 두 아이 모두 내 딸처럼 키우기로 했다.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알면서도 침묵하셨던 겁니다. 두 딸 모두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유정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신이 친딸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집을 나서려는데 벽에 걸린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내 진짜 딸 지영. 내가 있어 엄마는 행복했다. 언젠가 진실을 말할 용기가 생기길. 저는 모든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차례였죠. 유정이가 가짜 유언장으로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면 저는 진실로 맞설 겁니다. 차를 몰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고 제자리를 되찾겠다고.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고등학교 동창 이태훈을 만난 건 운명 같았습니다. 법무법인 건물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쳤죠. 태훈이는 이제 잘나가는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아, 정말 오랜만이다. 태훈이의 따뜻한 미소에 저는 잠시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25에 헤어진 우리. 지금은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죠.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태훈이가 제 표정을 읽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모든 걸 털어놓았죠. 조용한 카페에서 3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태훈이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죠. DNA 검사를 공식적으로 다시 해보자. 법적 효력이 있는 걸로. 태훈이의 도움으로 저는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어머니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병실에서 채취했고
제 것과 함께 보냈죠.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모녀 관계가 확실했습니다. 이제 유정 씨 것도 필요해. 태훈이의 말에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유정이 모르게 검체를 채취할까? 기회는 의외로 빨리 왔죠. 유정이 집에 와서 커피를 마시고 간 날, 컵에 남은 침으로 충분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정과 어머니는 전혀 관계가 없었죠. 0% 일치. 완전한 남남이었습니다. 이걸로 유 원장 무효 소송을 낼 수 있어. 태훈이가 말했지만 저는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유정의 진짜 부모가 누군지. 태훈이가 사설 탐정을 소개해줬죠. 한 달 뒤 탐정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유정의 친모는 정말 사채업자의 아내였고 친부는 그 사채업자였죠. 두 사람 모두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유정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탐정이 확인한 바로는 유정이 작년에 이미 자신의 출생 기록을 조회했더군요. 그럼에도 어머니의 친딸 행세를 한 거죠.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어. 태훈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먼저 만나고 싶었죠.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유정이 없는 시간을 택해 조용히 물었죠. 어머니, 저 한지영이에요. 어머니 친딸 맞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리고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지영아. 엄마가 너무 늦었니?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유정이가 위험해. 조심해라.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유정이었죠. 유정의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대답했지만 유정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다가가 말했죠. 어머니, 오늘 유 원장 공증 받으러 공증인이 올 거예요. 저는 태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당장 와달라고. 태훈이는 서류를 들고 병원으로 왔죠. 공증인이 도착했을 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태훈이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를 공개했죠. 공증인도 유정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유정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죠. 이제 진실을 말할 때야. 유정 씨, 당신은 어머니 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죠? 유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금세날 선 목소리로 반박했죠. 그래서 뭐? 난 40년을 딸로 살았어.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 어머니가 힘겹게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유정아, 미안하다. 하지만 거짓은 이제 그만. 그 순간 유정의 눈에서 무언가가 꺾이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여전히 독하게 버텼습니다. 유정의 반격은 치밀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는 진단서를 들고 나타났죠. 병원 정신과 과장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판단 능력을 상실하셨어요. 그러니 이전에 작성한 유언장만 유효하죠. 유정이 내민 유언장. 물론 유정이 조작한 그 유언장이었습니다. 태훈이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유정은 준비가 되어 있었죠. 여기 증인들도 있어요. 어머니가 정신이 멀쩡하실 때 직접 작성하신 거라고 증언할 겁니다. 집안 하녀들과 운전기사가 유정 뒤에 섰습니다. 돈으로 매수된 게 분명했죠.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기가 불안했거든요.
새벽 2시쯤 누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유정이었죠.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는 척하며 지켜봤습니다. 유정이 어머니의 링거줄에 무언가를 주입하려 했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유정이 깜짝 놀라 주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주사기를 주었죠. 이게 뭐야?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하려던 거야? 진정제야. 어머니가 너무 불안해하셔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죠. 이건 단순한 진정제가 아니라는 걸. 다음 날 태훈에게 주사기를 건넸고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과다 투여하면 치매 증상을 유발하는 약물이었죠. 유정이 어머니를 진짜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 겁니다. 이걸로 유정을 고발할 수 있어. 태훈이 말했지만 증거가 부재시도 KM계 속편집 쪽했습니다. 유정이 CCTV가 없는 시간을 노렸고 주사기에서 유정의 지문은 검출되지 않았죠. 장갑을 꼈던 겁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것. 병원을 옮기기로 했죠. 하지만 유정이 막았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서 치료받으셔야 해. 주치의가 그렇게 말했어. 그 주치의라는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젊은 의사였는데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죠. 뭔가 찔리는 게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정말 치매인가요?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검사해 주세요. 다른 병원 소견도 듣고 싶어요.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유정이 나타났죠. 선생님, 제 언니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어요. 어머니 상태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죠. 저는 유정을 노려봤습니다. 유정은 비웃듯 말했죠. 언니, 이제 포기해. 어머니 회사도 재산도 다 내가 관리할 거야. 넌 그냥 입양아로 조용히 살아. 그날 저녁 의외의 인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병원 간호사였죠. 유정이 매수하려 했던 간호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 하지만 더는 못 보겠어요. 간호사는 녹음 파일을 건넸습니다. 유정이 의사에게 돈을 주며 거짓 진단서를 만들라고 협박하는 내용이었죠. 이걸 왜 저에게? 어머님은 좋은 분이세요. 늘 직원들을 챙겨주셨죠. 그런 분이 이런 일을 당하시는 걸 볼 수 없었어요. 저는 간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무기가 생긴 거죠. 다음 날 저는 어머니의 회사로 갔습니다. 오래된 직원들을 만났죠. 대부분 어머니를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정 씨가 회사를 맡으면 다들 잘릴 거예요. 이미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다더군요. 디자인 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불안해했죠. 제가 막을게요. 어머니 회사는 제가 지킬 겁니다. 직원들이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유정이 몰래 빼돌린 회사 자금 내역을 제공했죠. 수십억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태훈이와 함께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유정의 범죄 행각이 하나둘 드러났죠. 위조, 횡령, 상해 미수까지. 이제 충분해. 유정을 끝낼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먼저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유정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날 밤 몰래 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유정이 모르게 새벽에 움직였죠. 새 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사를 받은 어머니.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치매가 아니십니다. 약물 과다 투여로 인한 일시적 인지 저하예요. 치료하면 회복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도 미소를 지으셨죠.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동업자였던 박 회장을 만났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하신 분이었죠. 박 회장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내가 지영이구나. 어머니를 쏙 빼닮았네.
특히 그 눈매가. 저는 놀랐습니다. 유정은 늘 제가 어머니를 안 닮았다고 했거든요. 사실 다들 알고 있었어. 내가 진짜 딸이라는 걸. 경숙이가 젊었을 때 임신한 거 우리가 다 봤거든. 박 회장의 증언은 힘이 됐습니다. 다른 원로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유정이 어떻게 회사에 침투했는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정이가 작년부터 이상했어. 갑자기 회사 일에 관심을 갖더니 중요한 서류들을 빼돌리기 시작했지. 경리부 김 부장이 자료를 건넸습니다. 유정이 조작한 매출 보고서였죠. 실제보다 3배나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이걸로 투자자들을 속였어요.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더 파헤치니 유정의 비리가 끝도 없었습니다.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 심지어 부동산 명의 이전까지 시도했다가 실패한 흔적도 있었죠. 저는 이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태훈이가 법적 검토를 했죠. 완벽해. 이걸로 유정을 완전히 끝낼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유정이 다시는 우리 가족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그때 놀라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유정의 전 남자친구라는 사람이었죠. 유정이는 결혼 사기 전과가 있어요. 저도 당할 뻔했죠. 그는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유정이 다른 남자들에게서 돈을 뜯어낸 기록들이었죠. 피해자가 5명이나 됐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유정이가 협박했어요. 우리 가족을 해치겠다고. 저는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이제 유정을 막을 때라고. 피해자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죠. 어머니도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약물이 빠지니 정신이 맑아지셨죠. 어머니가 직접 증언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더는 숨지 않을 거야. 지영아, 내가 내 딸이라는 걸 모두에게 알릴 거야. 어머니의 결심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45년 만에 듣는 인정이었죠. 유정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유정의 권한을 정지시켰죠. 어머니가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유정은 이제 우리 회사와 무관한 사람이야. 유정이 발악했습니다. 회사로 쳐들어와 소리를 질렀죠. 이게 무슨 짓이야? 난 딸이야. 상속인이라고. 아니, 넌 딸이 아니야.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영이가 내 친딸이야. 너는 미안하지만 남이야. 유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유정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정 씨, 이제 그만하세요. 더 망가지기 전에. 하지만 유정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극단적인 수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걸 안 건 며칠 뒤였습니다. 어머니의 74번째 생일. 호텔 연회장에는 가족과 회사 임원진, 그리고 법률 대리인들이 모였습니다. 유언장을 공식적으로 개봉하는 날이었죠. 유정이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유정이 준비한 가짜 유언장이 들어있을 겁니다. 오늘로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유정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미소만 지었죠. 제 가방 속에는 진짜 유언장과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사회자가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단상에 오르셨죠. 많이 야위셨지만 눈빛은 강인했습니다. 오늘 제 재산 상속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유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유정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손을 들어 제지하셨죠. 잠깐. 그 전에 할 말이 있어. 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고백을 시작하셨죠.
45년 전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제 친딸은 다른 집에 갔고 다른 집 아이가 제게 왔죠. 저는 두 아이 모두 키웠습니다. 좌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유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제 친딸은 한지영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했죠. 그리고 이유정 씨는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유정을 바라보는 눈빛에 연민이 있었죠. 미안하다. 하지만 거짓은 여기까지야. 제가 일어섰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프로젝터로 띄웠죠. DNA 검사 결과, 출생 기록, 병원 서류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저 한지영이 한경숙 여사의 친딸이고 유정 씨는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유정이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난 40년을 딸로 살았어.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 그럼 왜 거짓 유언장을 만들었죠? 왜 어머니께 약물을 투여했죠? 왜 회사 돈을 횡령했죠? 제가 증거를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횡령 서류, 약물 분석 결과, 녹음 파일까지. 유정은 반박할 수 없었죠.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이유정 씨가 제출한 유언장은 위조입니다. 한경숙 여사가 의식이 없을 때 조작된 것이죠. 거짓말이야. 유정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증언하셨으니까요. 저는 단 한 번도 유정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작성한 진짜 유언장은 이것입니다. 어머니가 봉인된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공증인이 확인하고 개봉했죠.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전 재산을 한지영에게 상속한다. 단 회사는 직원들과 함께 운영하는 신탁으로 전환한다.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저도 동의했죠. 회사는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유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허세와 거짓이 모두 까발려진 순간이었죠. 난 딸이었어. 정말로 딸이었다고. 유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감정을 보인 것 같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태훈이 미리 신고해둔 거였죠. 유정은 횡령과 사기, 상해 미수 혐의로 연행됐습니다. 연회장을 나가며 유정이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에 후회가 있었죠. 어머니도 유정을 바라보셨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미안하다 유정아. 어머니의 말에 유정은 고개를 떨구고 나갔습니다. 아마 다시는 못 볼 거예요. 유정이 구속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죠. 매일 아침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오늘 회사 이사회가 있지? 네, 어머니. 신탁 전환 최종 승인이에요. 어머니의 회사는 이제 직원들과 함께 운영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저는 대표이사가 됐지만 중요한 결정은 모두와 함께 했죠. 태훈과의 관계도 조금씩 진전됐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우리 둘 다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지영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왜요? 또 사건 관련 일이에요? 아니, 그냥 밥이나 먹자고. 20살 때처럼 설렜습니다. 어머니도 우리를 응원해 주셨죠. 유정의 재판이 있던 날,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정은 많이 야위어 있었죠.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잠깐 면회를 했습니다. 유정이 먼저 말했죠. 미안해, 언니. 처음 들어보는 사과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죠. 나도 미안해. 더 일찍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잘 계셔? 응. 많이 건강해지셨어. 유정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편안한 표정이었죠. 다시 시작할게. 출소하면 정직하게 살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는 있어야 한다고 믿으니까요.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한 건 겨울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 같았죠. 지영아, 미안하다. 너에게 너무 늦게 진실을 말해서.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항상 어머니 딸이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회사 이름을 바꿔라. 지영이라는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해. 어머니 이름을 지우다니요. 아니야. 내가 있으니 내 이름도 계속되는 거야. 봄이 오기 전 어머니는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그것이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받는 분이었는지 새삼 느꼈죠. 유정도 특별 허가를 받아 참석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유정이 어머니 영정 앞에서 울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저는 유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같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매였으니까요. 어머니 유언대로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영이라는 브랜드로 새 출발했죠. 첫 컬렉션의 주제는 진실이었습니다. 런웨이가 끝나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어머니를 닮아 있었죠. 같은 눈매, 같은 미소. 이제 나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나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한지영. 그것이 제 이름이고 제 정체성이었죠. 태훈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돈이나 회사가 아니었죠. 진실을 마주할 용기,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유정이 출소하면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어머니라면 그러셨을 테니까요.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모두 알게 됐으니까요. 저는 이제 당당합니다. 더 이상 입양아라는 꼬리표에 위축되지 않죠. 저는 한경숙 여사의 딸 한지영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천만극장이었습니다.